안녕하십니까. 센TV 시사임당의 부산 경남을 대표하는 배우 고인보입니다. 오늘 저희 센TV 시사임당이 말이죠, 뉴미디어 스튜디오 센터를 오픈하고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진짜 괜찮지 않습니까? 자, 센TV 세고 더 세게 시청자 여러분들 속을 시원하게 빵 뚫어드릴 수 있는 센TV 시사임당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곧 지역을 대표할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의 지자체장 예비 후보들을 모시고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속 파헤치기 위해서 저와 함께 항상 같이 해주시는 우리 김대규 PD님. 네, 안녕하세요. 센TV 시사임당의 김대규 PD입니다. 새로 스튜디오 처음으로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쏙쏙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새 스튜디오는 분위기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소리들이 두 분이 업된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한번 싹 다 바꿔. 이거는 충청도나 서울이나 강원도 사람은 발음을 못합니다. 싹 다 바꿔. 자, 이런 각오로 오신 분입니다. 부산 북구청장 국민의힘 손상용 예비 후보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과 북구민 여러분께 인사 해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북구청장 후보로 출마하는 손상용입니다. 여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이 모두가 함께 하면은 지혜롭게 다 이겨나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잘 이겨나갑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에서 이제 예비 후보로 출마하실 텐데, 북구가 낙동강 벨트의 중심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아직 북구 하면 그렇게 편하게 뭐 부산 시민에게 안 와서 그런지 좀 티나고 이런 게 없어요. 북구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게 많았어야 하는데, 지난 지방선거에 탄핵이라는 그 영향을 받아서 북구에도 이제 새로운 청장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출신인데 북구라는 곳에 살지 않다가 북구청장 출마를 한가 동시에 이제 북구 쪽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북구와는 조금 거리가 좀 많이 동떨어진 부분이 많았습니다. 북구 외에도 사실은 우리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많고 회장님도 민주당 쪽인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이 제일 관계가 원만하고 잘 지내야 될 곳이 북구의회입니다. 북구의회임에도 불구하고 북구의회와 마찰이 생겨가지고 북구의회에서 청장한테 50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또 매기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여주기식 행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북구에서 내세울 만한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북구 출신입니다. 북구 그래요? 초등학교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좀 관심이 좀 많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북구, 함영, 금고, 만덕까지 해서 신도시처럼 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기고 네. 젊은 인원들이 많이 들었는데 거기 사시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오셨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금 빠져나오셨죠. 예, 이제 우리 북구가 최고점을 찍을 때가 거의 인구가 한 34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 3, 4위를 다투었거든요. 지금은 현재 한 28만 정도 인구가 이래 됩니다. 그렇게 줄었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북구가 2009년 우리 젊음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면서 그 자영업자들 분들 시작해서 유동인구가 미화당 우리 중앙동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가는 서면보다도 더 나았습니다. 그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애들 진학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해운대다 동래다 이렇게 해서 또 이사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중요한 것은 또 일자리 문제겠죠.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한테는 가장 크다 보니까 인구 또 유출이 또 생긴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도 이제 일자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북구에는 자영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다고 들었는데 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1도 안 보인다, 그렇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제 우리 북구의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보시장이란 우리 400년 된 역사를 가진 전통시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조금 거기에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거기에 건물주들은 더욱더 좋아지고 건물의 가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입자들이 예를 든다면 처음에는 50만 원을 주고 매월 달세를 냈다 그러면은 상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100만 원이 되었다가 200만 원이 되었다가 오히려 그 세입자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거리가 또 되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런 거리가 만들어지면은 정말로 북구청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런 건물주들과 10년이면 10년 건물 상승분에 의해서 또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달세라든지 이런 부분 인상은 허용을 되겠지만은 안정적으로 우리 세입자들이 자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관가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으로 해야만이 건물주도 살고 세입자도 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3명 일자리가 있는 걸 2명으로 줄이고 그렇죠, 5분의 그렇죠. 일자리를 갖다가 3명으로 줄이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또 가족 일이 되어버리고 다른 사람 안 쓰게 맞습니다. 되고. 예, 또 그러한 것도 이제 하나의 영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달사는 말을 진짜 오랜만에. 달사람. 또 월세라고. 그래서 그러네. 확실히 토종이시구나. 확실히 느꼈고.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네. 악순환이고 매출이 크다든지 그런 자영업자보다 생계형 자영업자가 그래. 대부분이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힘들게 사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죠. 인구를 빠지다 보니까 악순환이고, 또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또 손해난 게 많다 보니까 좀 채우다 보니까 이제 발세, 월세를 좀 올려야 올리다 되고. 보니까 이게 서로가 악순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내가 거기를 왜 가? 왜 거기서 내가 장사를 해? 이러면서 이제 빠져나가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부분들을 중재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사실 북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그런 거리 조성이라든지 그런 상권이 조성이 되면은 관이 나서서 건물주와 중재 역할. 예, 중재 역할을 하는 게 행정적으로 본다면은 선도 행정이 아닌가, 예측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닥쳐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풀려고 하지 말고 미리 거기에 대해서 예측 행정을 갖다가 해주면 좋지 않겠나. 또 구청장님이 되시면 뭔가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뭔가를 그 자리를 다시 일으키든 아니면 새롭게 하든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구상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어요? 예, 부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우리의 가장 가도가 뭐냐면 부산, 울산, 경남에는 부울경입니다. 그렇지. 부흥을. 덜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저희 센TV에 협찬해 주시는 곳이 있습니다. 가덕 신공항 건립과 2030년 부산 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BNK 부산행이 함께합니다.